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뼈만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걸리시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뼈를 교체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즉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 수술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뼈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조직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초중기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고통받고 계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들 어떤 신발 신으시나요? 허리와 무릎에 좋은 신발 첫 번째 조건, 발 전체의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가락이 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척추에 대한 지탱력이 좋아지거든요. 이 맨발 신발은 밑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뒤꿈치, 중간, 앞꿈치, 발 전체를 통해서 걷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에가 넓기 때문에 발가락이 펴지게 돼서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좋은 신발 조건 두 번째, 땀과의 접지를 통해서 혈류순환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접지는 땀과 전기가 통한다는 말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면 땀과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죠. 이 맨발 신발의 밑창은 땀과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소재의 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의 원리와 유사하죠. 허리,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는 이 맨발 신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MRI에 보이지 않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또 다른 원인, 바로 유착입니다. 여러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진단을 받을 때 무엇을 찍으시죠? MRI를 찍으시죠. 내가 고관절이나 엉덩이 부위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자. 그래가지고 MRI를 찍으면 뼈가 괴사된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대퇴골이 괴사됐다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해요. 이렇게 MRI를 찍고 뼈 괴사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 뼈를 치료해야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해결될 수 있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MRI에 나오지 않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있습니다. MRI에는 바로 인대의 유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대퇴골 부위입니다. 이 대퇴골 부위로 뭐가 안 오는 거예요? 혈액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대퇴골 부위는 혈관이 적습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바로 타격을 받는데요. 뼈는 괴사가 되고 뼈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뼈 주변에 있는 이 인대에는 혈액이 잘 공급될까요? 역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뼈는 괴사가 되고 인대는 뭐가 돼요? 유착이 되는 거예요. 유착과 괴사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초기, 중기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괴사와 유착 중에서도 바로 이 유착이 MRI에는 보이지 않는 이 유착이 증상과 통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 증상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면 여러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운전을 하고 내릴 때 불편하다. 다른 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 운전하고 내릴 때가 어떤 자세예요? 고관절, 대퇴골 부위가 많이 움직이는 자세입니다. 고관절이 움직일 때 고관절 주변에 뭐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인대가 붙어 있어요. 이 인대가 정상적인 인대라면 그 움직임을 따라서 부드럽게 움직이는데요. 이 인대가 아까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인대가 뭐가 돼 있다 그랬어요? 유착이 돼 있다 그랬죠. 이 인대가 유착이 돼 있으니까 대퇴골이 움직일 때 이 인대가 잘 부드럽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딱딱하니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인대가 뭐를 잡아당기냐? 자기들이 붙어있는 대퇴골 부위에 뼈를 잡아당깁니다. 근데 뼈의 막에는 통증세포, 통각세포, 통증을 일으키는 통각세포가 많습니다. 이 인대가 유착이 돼서 이 뼈를 잡아당기면 즉 통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운전하고 내릴 때 불편하다. 운전하고 내리는 그 정도까지 대퇴골이 움직일 때 이 인대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불편하다.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대퇴골의 움직임이 더 많습니다. 대퇴골의 움직임이 많을 때 이 인대가 잡아당기니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움직이려고 할 때 불편하다. 앉아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려고 할 때 고관절의 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인대들이 유착이 돼가지고 제대로 같이 따라서 못 움직이니까 아픈 거예요. 자,
즉 고관절의 움직임이 각도 변화가 일어난 이럴 때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인대의 유착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이때는 초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해당됩니다. 즉 이런 분들은 인대의 유착만 해결해도 증상 해소가 많이 될 수 있다. 평지를 걸을 때 불편하다. 평지는 고관절 각도 변화가 위의 세 경우에 비해서 별로 적습니다. 평지를 걸 때도 아프다면 이때는 인대의 유착도 있지만 뼈의 괴사도 많이 진행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인대의 유착도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인대의 유착을 풀어주면 이때도 어느 정도 증상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냐,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막 뼈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뼈가 괴사를 넘어서 안에서 미세한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치료해보니까 이거는 인대의 유착만 치료한다고 해서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미치겠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해도 이러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또 이러다가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 잘 생기는 거예요. 염증만 잘 해결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딛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게 오래됐냐, 얼마 안 됐냐, 또는 좀 쉬면 괜찮아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또 다른 원인이 인대의 유착이다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뼈의 괴사만이 원인인 줄 알고 뼈를 갈아 끼기 위한, 인공관절을 끼우기 위한 수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착을 해결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나 역시도 유착을 해결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을 째고 인대를 확인해 가지고 인대를 다시 끊어서 새로운 인대를 붙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착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간단하면서도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도침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도침은 칼 도자에다가 침자를 씁니다. 즉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의 침이라는 거예요. 일반 침은 끝이 바늘 모양으로 생겼죠. 그럼 도침이라 그래서 칼 모양이라 그래서 엄청 크냐? 크기는 똑같습니다.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근데 끝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이 작은 끝 모양의 차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막 유착이 된 이 인대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바늘 모양의 침으로 찔렀다 해봐요. 그럼 그냥 침이 푹 들어가고 말 거예요. 근데 칼 모양의 침으로 살살 박리를 내지 못해야 된다. 이 유착이 박리가 된다. 유착이 박리가 된다. 이 유착이 박리가 되면 유착된 인대가 움직일 때마다 뼈를 잡아당기면서 뼈 밖에는 통증 세포가 많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일으킨다 그랬죠. 유착이 박리되니까 인대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뼈를 잡아당기는 게 줄어들어요. 통증과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서 내가 정말 뼈의 괴사를 넘어서 뼈에 골절이 일어나고 이런 뼈의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인대의 유착을 풀어서 꽤 많은 증상 해소에 도움이 된다. 유착을 푸는 도구가 도침이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침 치료를 통해서 유착을 풀었다 이거예요. 유착이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생기죠. 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은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유착이 생겨요. 그러면 유착을 푸는 동시에 뭐를 잘해야 돼요?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걸 잘해야 돼요. 혈액순환 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냐? 생활관리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끝치기가 있어요.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엄지발가락을 서로 톡톡 치는 거예요. 발끝치기를 언제 하면 좋냐? 잠을 자기 전에 하세요. 3분에서 10분 정도 하세요.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됩니다. 된다는 말은 뭐예요? 고관절의 움직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발끝을 침으로써 발끝까지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잠을 자기 전에 하면 왜 더 좋냐? 혈액순환이 된 채로 잠을 들면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수면이 좋아져, 수면이 좋아지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잠을 자기 전 3분에서 10분 발끝치기를 해라. 요즘 유행하는 방법이 있죠. 맨발 걷기.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에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특히나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키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에요.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는데 위에 있는 대퇴골 부위가 혈액순환이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이 너무 좋다. 왜? 맨발 걷기는 접지 효과가 있다. 땅과에 직접적으로 지면에 닿게 되면 접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접지 효과는 뭐냐? 혈액의 점도가 물러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혈액이 꽝꽝 뭉쳐 있다가 혈액이 물러지면, 혈액이 풀어지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맨발로 걸으면 하루 종일 꽁꽁 신발 안에 싸매져 있던 나의 발의 근육들이 움직이게 된다. 맨발로 걸어보세요. 발이 움직여요. 발가락이 움직여요. 이게 발 근육이 움직임으로써 펌핑 효과,
혈액순환을 돕는 펌핑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근육의 활성화를 통한 근육 펌핑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개선에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30분 이상씩 해보십시오. 맨발 걷기를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일주일이 지나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잠을 잘 자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절병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환자들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맨발 걷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분들 꼭 하십시오. 발끝치기, 맨발 걷기 꼭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개선을 위해서는 한약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약 치료는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 대퇴골 주위로의 혈액순환의 핵심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인 간뿐만 아니라 간이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혈관 청소부터 혈류순환, 혈당 공급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한의학의 간이에요. 한의학의 간을 치료하는데 좋은 처방이 뭐냐? 사물탕이라고 하죠. 제가 이 처방에다가 몇 가지를 추가하고 바꿔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께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보았던 적이 매우 많습니다. 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우즈벡에 제일 많아요. 그 다음 중국에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많아요.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적게 걸립니다. 특이하죠?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엄청 많다. 그래서 걸렸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이게 나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뼈의 괴사만 바라보고 뼈의 괴사만 생각하고 수술 날짜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MRI에는 보이지 않는 인대에 문제가 있다. 이 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침 치료라는 방법을 꼭 이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근본에는 혈액순환 부족, 혈액순환 능력이 내 몸 전체적으로 저하된 내 몸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관리 노력, 한약치료 노력을 꼭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더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